반갑습니다. 방금 이강현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몇 번 강의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줌으로 강의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 아까처럼. 저처럼요? 화면 보이는 1하고 2를 바꾸거든요. 슬라이드 화면이 안 보여요.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바꿔가지고. 됐습니다. 자, 됐죠? 네. 자, 위기 탈출 돈이 되는 장사 노하우 따라하기.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제 PD 안찬영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방송 이벤트 연출을 했었고요. 인터넷 방송이 조금 방송보다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인터넷 방송을 들어갔다가 인터넷 환경에 대한 그 매력을 갖다가 굉장히 느껴서 지금은 온라인 홍보 지원 마케팅과 오늘 소개해드릴 소상공인 희망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홍보에 대한 지원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지만 제가 사업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던 시기에 저 같은 경우는 장사를 좀 접하게 됐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사업본부는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느껴서 저희가 발열 체크기를 직접 제조를 했습니다. 제조를 해서 초저가로 좀 공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키오스크 무상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은 홍보 마케팅 자문 역할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 실패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울증에 자살 욕구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죽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족이나 아이들이 있어서도 있었지만 저희 집이 살던 곳이 저층이었기 때문에 괜히 떨어졌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살 욕구를 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몸이 안 좋아져서 희귀병까지 발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잘 운영을 계속 했으면 했었지만 그게 맘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장사를 갖다가 시작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할 때 제 자동차 판매왕 알고 있는 자동차 세일즈 판매왕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선수만 붙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키우는데 못할 이유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짜증을 내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뭔가 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제가 많은 장사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 이후로는 현수막 다는 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오히려 제가 장사를 하게 된 계기에 움츠림이 굉장히 있었는데 자신감을 좀 얻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 최근에 만나본 사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본인의 아이들의 친구 애들이 쟤네 아빠는 무슨 장사한대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싫어서 어떤 촬영이나 본인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수막을 산다든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장사를 갖다가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생각이랑 같다고 보는데 매출은 당연히 올 수가 없고요.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일부터가 이 장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하고 족자 현수막이라고 하죠. 굉장히 저렴하고 달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개점 6개월 만에 매출 200%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가 오픈한 첫날부터 매출을 갖다 좀 잘 내기도 했었고요. 그 시간에 저희 본사에서
수십 명의 사장님들을 소개하기도 했고 그 사장님들이 또 소개를 하고 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그동안 찾아오셨고요. 저처럼 좀 간절했던 분들은 정말 적극적이셨고 매출을 뭐 수십 배 이상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네가 이렇게 서 이렇게 됐다 정말 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시켜 세워주시긴 하는데요. 그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서 움직인 것 뿐이고요. 적극적인 사장님들은 제 얘기를 듣고 고민해가지고 실천하신 그런 사장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주변 상인들하고 협업, 그리고 우리 매장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오게 만들까? 아니면 왜 안 올까? 또 하나 고민은 저분은 매일같이 오시는데 왜 단골이 되셨지? 라는 그런 고민. 그러니까 안 오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왜 계속 오는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뭐 맛이라든지 서비스, 뭐 친절, 청결 이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되겠죠. 지금 안 되는 매장의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으신데요. 보통 보면 프랜차이즈 분상을 믿어요. 뭐 그러려고 돈 주고 프랜차이즈 하는 거 아닐까요? 뭐 할 줄 몰라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또 한 부류의 사장님들은 우리는 드셔보세요. 맛집이라서 금방 소문 날 거고요. 한 푼 와서는 뭐 오실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인사도 깍듯이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두 부류의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근처의 상인들이 다 마찬가지다.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안 된다라고 자기 위로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따지면 장사 탓, 상황 탓, 뭐 정치 탓, 뭐 여러 가지 탓들이 있겠죠.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장님들이 똑같이 하고 계신 거는 그럴 때 고민 없이 핸드폰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도대체 핸드폰을 뭘 보고 계시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 뻔하더라고요. 게임 하시거나 뭐 연예 뉴스를 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2년 내에 폐업률에 대한 부분을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2년 내에 폐업률 84%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은 이거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정작 사장님들은 나를 알리는 홍보 방식에 대한 공부는 매우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사장님들 현실이시거든요. 다른 일들의 경험치를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맞게 잘 참고하시고 오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사장님들 입장이 이렇습니다. 준비만으로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드시고요. 뭐 배워도 모르겠다, 시간 낼 수 없다.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보기도 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계신데 장사를 하면서 매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지 내 가게를 갖다 알릴 수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을 갖다 좀 걷어내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갖다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후배를 제가 만났었는데요. 후배는 돼지갈비 배달 전문점 업무를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매출을 잘 내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힘들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끔씩 가다가 이제 뭐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할 때 요만한 이제 스케치북, 아이를 갖고 다니는 스케치북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적어가면서 얘기를 갖다 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제 생각에 한 20가지 이상을 갖다 적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배달의 민족 깃발 맞고 장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한 얘기가
아유, 여기 옆집, 뒷집 사장님들 다 그렇게 장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후배를 포함해서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전자책을, 원래 이제 출간 준비를 하고 있던 전자책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에 매출을 올리는 노하우를 공개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굉장히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분이 신청을 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검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신청을 갖다가 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조금 힘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결국엔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는 강제로 조금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보면 인터넷에는 없는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실행력이 부족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행력은 100% 맞는 얘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그것보다 조금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 인터넷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없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기를 놓쳐서, 제대로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 홍보를 제대로 못했을 때 매출은 전부 다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갖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내가 하는 사업과 맞는 홍보 방식을 좀 선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지치지 않고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밌어지죠, 사업이. 그런 시간 단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들은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이나 어떤 저런 내용들은 좀 우리가 배워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고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치에 대한, 최적화를 시킨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하나하나 지금 짚어 나가겠지만,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작성을 할 때 회사의 담당자들조차도 쉽지 않은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모든 내용을 갖다 다 파악을 해야지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초보 때, 아예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썼던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제가 공개를 갖다가 해드릴 텐데, 그거를 공개해드린 이유는 잘해서 제가 정말 잘 썼다,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공개해드린 게 아니고, 정말 이만큼 쉽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업계획 썼을 때 이 네 가지의 중점을 두고 이제 보통 말씀들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 상황에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장님들의 사업자 등록 등을 하시고 사업자 명이 있고 대표자 이런 것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 장을 일단 작성을 해주시고요. 배경이나 목적은 내가 왜 이 창업을 갖다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고민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권리금이라든지 동결한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넘어가는 SWOT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풀어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것은
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을 갖다가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홈페이지,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제일 많이 보고 판단을 갖다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을 갖다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강점은요, 제가 생각했던 강점은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였고, 지금, 다른 타 경쟁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홍보라든지, 친절도, 맛,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런 매장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에 대한 구성까지도 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강점으로 이걸 갖다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갖다가 했던 강점 부분이고요. 약점은 근처에 축집하면 보통 이제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병원 밀집 지역에는 경쟁사가 자리를 갖다가 잡고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어떤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에 대한 제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 본사에 제재가 없었습니다. 본사에 제재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강점은 아까 보신 그 강점은 더 강점으로 또 알리고 약점은 이제 제가 대체 방안으로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런 약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떤 고민을 갖다가 우리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병원 쪽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찾아가서 이분들과 협의를 갖다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은 병원과 약국 쪽에 관련해서 제휴를 갖다가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좀 멋있게 포장되어 있는 제휴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만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병원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도 나에게 이런 홍보의 기회를 줘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멋있게 얘기한 제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고요.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서비스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없는 그런 매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찾아다녔던 그런 고객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인데 이 희소식을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강점과 같이 빨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위협적인 부분은 타사 경쟁사가 오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갖다 했지만 그 경쟁사들의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에 가서 보면 그들만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8차선 도를 건넌다든지 병원 병상은 몇 동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대중교통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안에서는 더 하나를 갖다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오픈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했었고요. 최근에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너무 장사가 좀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본사에서 타 지역까지 그 부분을 갖다가 내주고 싶어서 하려고 하자 이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라이센스까지 본인이 구매를 갖다가 하셔서 따지면 한 달에 라이센스 비용이 뭐 10만원,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까지 다른 매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상권 분석 각인데요. 일전에는 소상공인 상권 분석한 그 통계자료 요거 하나만 갖고 보통들을 판단을 갖다가 했었고 그렇지 않고서는 발품을 갖다가 팔긴 했었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발품입니다. 발품인데 소상공인 상권 분석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했었지만요. 지금 나이스 비즈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전신 그 나이스 정보통신 그 포스라든지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 하고 있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카드 매출이나 포스 매출에 대한 분석을 갖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이스 비즈메이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애트래커라든지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또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트래커 같은 경우는 배달 사건에 대한 리뷰 분석이라든지 관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픈업은 창업 그 예상 비용, 내가
내가 이 지역에 어떤 매장을 갖다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예상 비용이라든지 깃발은 어디 어디 꼽아라 이런 것들까지 추천을 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초기에 트래커가 유료긴 하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사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방금 전에 트래커 같은 그런 사이트는 이제 뭐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주변 경쟁사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겠다는 그 매장의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같은 키워드를 갖다 검색을 갖다 해봤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강남의 아구찜이라고 검색을 갖다가 했을 때 나오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유동 인구와 거주하는 인구까지 파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배달의 민족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주소를 갖다가 클릭을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그 사이트에 대한 지금 배달이 이런 7개의 그 업체들이 쭉 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운영 시간이라든지 휴무라든지 배달 지역, 배달 오픈 주문수, 뭐 리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을 갖다가 세운 것도 있지만 잘 되는 매장을 파악을 했을 때 왜 이 시간에 여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시간에 매출이 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요 전에 있던 사이트, 에트리카라든지 오픈앱 이런 사이트에서 매출에 대한 그 분석을 갖다가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동선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해본 것인데요. 보통 방문을 한다, 고객들이 방문한다 그러면 매장을 갖다가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매장이 단골 매장, 정말로 갈 수 있는 단골 매장이 아니라면 똑같은 필수 매장인 경우에도 검색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어떤지 그리고 그런 것을 판단을 갖다가 하시게 되고요. 뭐 사진 촬영, 계산할 때까지 고객에 대한 그 만족도가 어떤지, 또 화장실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요즘 고객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로 나오는 결과는 리뷰 작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떤 퀴즈로 낸다기보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만수옥이라는 식당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 예전에 볼 수 있는 그 노란 간판도 보이고요. 글씨도 브런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놨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서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기에 굉장히 바쁜 가족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내부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갖다가 잘 해놨고, 지금 7, 80만 원 정도 하는 다이슨 에어랩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화장실에 조명까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놨고요. 조그만한 그 소품 하나, 그리고 뭐 물티슈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준다든지, 각 티슈에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휴지를 갖다 꽂는 것까지, 자질구레한 것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 혼자 산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매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감성이 가득한 반전 매력으로 성공한 매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매장을 꾸며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매장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 매장이 위치한 이 장소를 보십시오. 주변이 전부 다 농가 밭이고요.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 버스 노선이 이렇게 다니고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 1시간에 한 대 이렇게 오는 그런 버스겠죠. 이런 곳을 요즘 고객들은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 전에 있던 아까 방문했을 때 주문했던 것과 지금 내용 쭉 한번 둘러보시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판단을 하고요. 자잘한 것까지 판단합니다. 배달 계사의 친절도까지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리뷰를 작성하죠. 아까 방문했던 것과 배달 주문했을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돌아가는 구조는 검색을 하고 사진을 찍고 리뷰를 작성한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홍보는 지금 선택해서 필수가 됐고, 이제는 간판이 없이 장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홍보를 갖다가 안 한다면요. 그거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연령대별로 어떤 가장 이용을 많이 사용하는 앱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카카오, 유튜브, 네이버 이런 것들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10대, 20대는 인스타그램이 들어와 있네요. 자, 30대, 40대 보면요. 카카오, 유튜브, 네이버 그대로 있고요. 대신에 인스타그램 대신에 쿠팡이 들어왔습니다. 30대, 40대 이제는 소비를 할 나이죠. 그래서 들어왔고, 50대, 60대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유튜브, 네이버입니다. 쿠팡이 들어왔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50대, 60대 분들은 밴드 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 안에서 가만히 보면 밴드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못 하셔서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음이 맨 밑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들 분들 보면 지금 티맵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고민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이버와 구글과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가 사실 조금씩 밀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챗GPT와 같은 네이버에서 출시하는 해버클로버라든지, 그리고 다음과 카카오가 지금 분리하면서 카카오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구글이 유튜브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숏폼을 이번에 또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검색 키워드뿐만 아니라 동영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이제 거기서 신경을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점점 더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좀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 올라탔을 때 지금 네이버의 숏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에서 뭐 비즈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일단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빠른 리뷰를 갖다 볼 수가 있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뜻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를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그 네이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네이버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제가 기종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쿠폰, 톡톡은 고객들과 이제 채팅하는 그런 기능이긴 한데, 톡톡을 갖다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톡톡이 있고요. 그리고 050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무료로 할 수가 있고요. 주문이라든지 배민 연동을 해서 배달을 주문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스마트 플레이스인데요.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갖다가 처음에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마트 플레이스로 유입을 시킬 때 저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이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카페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카카오톡도 있고 인스타, 유튜브,
그 유입량, 방문자가 많은 거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방문객이 우리 쪽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이분을 제일 높은 점수 중에 하나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 대행사부터 영업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네이버는 공식 대행사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대형 키워드 중심의 파워링크라든지 일반 광고 상품을 다루는 대행사라서 뭐 전화 영업을 하진 않고요. 뭐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브로셔 같은 거를 우편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긴 하지만 전화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대행사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면 대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광고 대행사와 광고 실행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매와 소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행사는 고객 영업을 하죠. 전화로 영업을 하고 오늘 이번에 어떤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이 키워드를 당신에게 제공을 해주겠다. 결제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영업을 하고요. 실행사는 말 그대로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와 실행사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장단점이 생기기 마련이죠. 고객들께는 사장님 이런 검색 광고를 갖다가 이번에 진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업무가 진행되면 실행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그걸 갖다 실질적인 대응을 갖다가 못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와 실행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께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체험단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행사와 대행사를 같이 엮어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최근에 제 아는 사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호스팅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에 올렸을 때 그 인터넷을 회선 거기에 그 저장 공간이라고 해야 되죠.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광고 비용 이런 것까지 받았다는 그런 사장님의 제보 아닌 제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갖다 해봤더니 검색이 아닌 이제 그 사장님의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봤더니 일단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모듈라는 홈페이지로 제작을 다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호스팅 비용은 들어가지가 않고 무료인 것인데 홈페이지 제작 비용과 호스팅 비용까지 다 받아갔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광고 비용까지 받았다고 해서 제가 사장님의 계정을 접속을 해서 봤더니 광고를 집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벤트로 해서 프로모션에서 2만원 정도 채워준 부분이 있는데 2만원을 가지고 조금 노출이 됐던 것 뿐이고요. 사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광고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모르지였어요. 난 모르겠어요. 뭐 광고 했다니까 했는 줄 알았죠. 이렇게 말씀들을 갖다가 하셔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의 상황과 좀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거를 믿기로 해서 중간에서 길을 막고 돈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 대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쿠몽이라든 그런 재능 쪽에 관련된 사이트를 보시면요. 리뷰 알바 뭐 이런 것들만 검색을 해봐도 가짜 리뷰를 갖다 모집하는 그런 모집 그 업체들의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용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작을 했을 때 한순간에 여러분의 그 계정, 어렵게 살려놨던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행사에서는요, 그 실행사와 함께 프로그램으로 자동 클릭을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위
상위 노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 노출을 갖다 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비용을 갖다가 들이면서 의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것은 조작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계정을 차단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온라인 세계에 발을 들으실 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들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검색을 하실지 지금 보면 신사동 찹쌀 탕슈 찌먹 부먹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사동 중국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사동의 찹쌀 탕슈 찌먹 부먹이라는 매장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매장인데요. 고객이라면 신사동 찹쌀 탕슈 이 발음도 어려운 이 찹쌀 탕슈 찌먹 부먹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동 중국집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검색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가끔 대행사에서 이런 꼼수를 부리죠. 사장님, 신사동 찹쌀 탕수 찌먹 부모 사장님의 상호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검색해보십니다. 검색하면 뜹니다.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장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으니까 당연히 뜰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객은 절대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대행사에서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선생님 상호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언제나 내가 고객이라면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4가지 이거 외에도 검색을 하기 위한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 중에 추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1번 리뷰언즈 같은 경우는 블로그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검색수, 이 블로그가 얼마나 방문자가 있고 어떤 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에 이걸 깔아놓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블로그가 정말 제대로 된 블로그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블랙키위, 마피아넷, 네이버 데이터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블랙키위라든지 마피아넷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있는 데이터를 땡겨와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든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성별 나이대에 대한 트렌드 검색이 가능한 블랙키위가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조합을 할 수 있는 마피아넷이 있는데 키워드 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조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좀 보여드려 볼까요? 키워드 조회기, 여기 있는 키워드 조회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키워드 조회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연관 키워드도 마찬가지 다른 곳에도 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마피아넷에서 조금 특이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쓴 부분은 이 키워드 조합기라는 건데요. 이 조합기는 사실 키워드 뭐 지역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명 그리고 뭐 맛집이라든지 유명한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조합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작성을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조합을 해보면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보기가 쉽습니다. 하나 보여드려 보면요. 자, 강남이라고 할게요. 강남 햄버거 맛집이나 유명한 집 강남역 역삼역 논현역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실 때는 아무래도 내가 위치한 지역의 스마트 지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주변
지명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키워드에 넣어서 하시면 제일 좋겠죠. 마침 유명한 집, 줄 서는 집,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키워드 조합을 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조합할 것이냐, 1번과 3번을 조합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1, 2, 3을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키워드 1과 2와 3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 햄버거 맛집, 강남역 햄버거 유명한 집, 햄버거 줄 서는 집, 역삼역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합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보다는 다른 이런 그 사설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네이버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미지가 있겠죠. 요즘 제일 지금 배민에서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 왼쪽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스테이크랍니다. 스테이크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굉장히 그 프로 사진가가 찍은 스테이크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두 가지를 봤을 때 고객이 어떤 느낌을 가질지는 여러분들 뭐 묻지 않아도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 사진은 사실 핸드폰으로 찍고 많이들 올리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정하고 찍는 방법에 대한 그런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돼 있긴 한데 요즘에는 사실 이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영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태그 키워드에 대한 걸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그 검색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동영상 검색에 치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문 사진가를 통해서 사진을 갖다 찍어보시면 참 좋겠다. 비용이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제일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거를 어떻게 글씨를 입혀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공지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드 캔버스라든지 기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이트들에 보면 모든 그런 그 형태, 기본적인 내가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하고 내 가게 전화번호만 수정해서 넣으면 변경해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런 것들이 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료 버전은 굉장히 좀 질이 높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무료 버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끔 이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유마당이라든지 픽사베이 이런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이런 무료 이미지들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는 만큼 다른 분들도 무료 이미지를 또 사용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선하지 않은 창작물이 아니다 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료 이미지 사용은 특히 그렇게 뭐 추천해 드릴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런 이미지들도 그렇고 이런 이미지들도 그렇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따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배경화면 지우기인데 예전 같으면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런 배경화면 지우기 사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다가 이미지 업로드만 해버리면 자 하나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해볼까요? 요 그림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까지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출 순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어느새를 보면 PC에서 검색했을 때랑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랑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제가 링크를 이미 걸어놨는데요. 강남 중식당으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뜨는 거 보면 파워링크가 뜨고요. 플레이스가 뜨고요. 뷰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뷰는 예전에는 블로그 영역과 카페 영역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뷰라는 걸로 블로그와 카페를 갖다 한데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 영역이 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웹문서로 판단을 갖다 하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이렇게 섹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당 맛집이라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키워드를 갖다 잡았을 경우에는요. 플레이스 있고요. 뷰가 있고요. 웹문서가 있고요. 웹문서요. 특이하게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봤을 때 뉴스는 이런 중국집을 작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 뉴스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보도자료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있고 파워링크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파워링크, 플레이스, 뷰, 웹문서, 동영상, 뉴스, 이미지 있는데요.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봤을 때 이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강남 중식당을 했을 때는 파워링크가 가장 효과가 있구나. 강남 중식당 맛집으로 했을 때는 파워링크는 맨 아래로 들어가 있고 플레이스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대행사에서 알려주셨는 꿀팁 하나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것은 강남 아구찜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지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식인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측은 송도 짬뽕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뷰에 대한 내용 중에 카페 쪽의 내용인데요.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리뷰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리뷰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키워드에 대한 인식과 플레이스를 충실하게 기본 세팅을 하면 카페 지식인들 검색 엔진에서 내 사이트 유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아까 저희가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내용의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에는 내 IP라고 하는 그 인터넷 가상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접속하고 있는 이 공간도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가 있고요. 지금 사장님들께서 접속해 계시는 그 집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곳의 주소들이 각각의 숫자로 나와 있는 IP라고 하는 것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강남 아구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일단 필요하고요. 왜냐면 내가 질문하고 내가 같은 아이디로 답변을 하면 이거 조작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가 두 개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IP라는 게 중요한데 같은 IP, 내가 여기 사무실에서 질문을 강남이나 서초지구 아구찜 잘한지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해놓고 제가 다음에 가서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같은 아이디와 아니면 다른 아이디라도요, IP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답변을 달게 되면 네이버에서 머지않아 연락이 옵니다. 이것은 네가 조작했지 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지 않은 지역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IP를 변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우측에 지금 그 지식인 관련된 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며칠 전에 캡처를 해놓은 부분인데 강남 아구찜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온 지식인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3년인데요. 2007년, 8년, 5년 이런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그만큼의 검색량이 조금 줄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의 좀만 있으면 한 2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올려놓고 이걸로 인해서 광고 효과를 보고 있는 굉장히 큰 광고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지식인에 관련된 부분은 꼭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배우셔서 적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송도 짬뽕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송도 짬뽕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카페 영역의 부분인데요. 송도 짬뽕에 대해서 검색을 갖다가 했을 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리고 검색을 제가 이 검색해가지고 캡처해 놓은 거니까요. 송도 짬뽕을 했을 때 위에서부터 플레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뷰 영역이 나오더라고요. 이 뷰 영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카페 영역이 지금 나오는데요. 2022년, 2020년, 2021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광고 효과를 갖다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카페라고 생각하면 지역 커뮤니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뭐 맘카페라든지 이런 쪽의 지역 커뮤니티에만 글을 올려야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보고 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역 주민이니까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제일 많이 하시지만요. 여기 보시면 영종국제도시 엄마들의 모임이 있고 송도맘,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고래자전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카페들에서도 검색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카페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 지역의 이 카페의 이쪽 부분에 내가 올릴 수 있는 광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후기성으로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맛있다 그렇지만 내가 광고하는 사람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모든 주소 지도를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건다든지 이렇게까지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를 갖다가 할 수는 없겠죠.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인지하시면 네이버 지식인과 네이버 카페 이 영역 이 두 부분만 잘 살리셔서 홍보를 해도 사실 나머지 물론 지금 제가 오늘 강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와 제 부합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지식인과 카페 영역입니다. 왜냐면 일단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말을 굉장히 좀 빨리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지 않은지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조금 마음이 빨리 하나라도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빨리 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런 쿠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눈길을 갖다가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모든 기업들이 연예인들을 사용해서 모델로 기용을 하고 광고를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제가 그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기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몇 분도 안 걸린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커피를 여유롭고 우아하게 마시고 있는
20대의 여성을 그려줘 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GPT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관련해서 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저작물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만의 내 내장의 모델을 기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요즘에 홍보를 갖다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보여드린 쿠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홍보 이벤트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고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들 추가해서 홍보를 하고 한다 보면 다른 내가 원하는 광고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에 챗GPT가 굉장히 뭐 선풍, 보통 저도 그 온라인 쪽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선풍적인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GPT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스화해서 내 내장의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만 검색해서 고쳤으면 모든 나머지의 기능들이 블로그 기능이라든지 뭐 인스타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광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 효과를 갖다가 보시는 데 있어서 사실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라든지 내 매장, 그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장을 갖다 운영하실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계속 제공을 해드리는 게 저희 소상공인 희망사업본부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GPT라는 것이 나온과 동시에 구글에서는 이 바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곧 출시가 될 것이고요. 네이버에서는 클로바 X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는 네이버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밀튼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제일 크게 대항마로 조금 떠오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네이버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이퍼 클로바 X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출시가 되면 아마 어떤 고민을 하실 이유도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을 쓰시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해보게 됩니다. 지금 위트 제가 사이트를 하나 챗GPT에 제가 하나 아까 예시로 하나 물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저희 고객사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신 분이 계셔서 한 군데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계정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챗GPT 사용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다가 고깃집 이름이 육미향이거든요. 육미향 김포 본점에 대해서 고객 후기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작성해줘라고 사실은 이거보다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갖다가 해줘야 답변을 갖다 해주기는 하는데요. 요것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답변하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동으로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깔아둔 상태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답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다 끌고 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잠깐 지켜보시고요. 자, 한글로 이렇게까지 바로 번역이 되죠. 번역 결과로 보면 조금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단어에 대한 어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만져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밀튼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세팅으로 걸어볼게요. 걸어가겠습니다.
리튼의 사용자들이 지금 GPT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자, 나오네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작성하는 내용의 문구들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멈췄죠? 그러면 계속 해달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윤미향이라는 가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남긴 후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서치를 해가지고 작성을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뭐 추천하는 대표 메뉴라든지 가격대, 오늘 방문해도 될까요? 이런 유사 질문들까지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글을 쓰시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 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독서 감상문까지 써주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유튜브 대본, 광고 문구, 해시태그 추천, 인스타 피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작성을 갖다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그 예시로 써 있는 것처럼 그려줘라고 하면 리튼이 이미지를 그려드린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본 건데요. 저는 그 인공지능 AI로 했을 때 제일 메리트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만의 모델이 생긴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메뉴판을 보통 이렇게 들고 있거나 뭐 이렇게 뭐 보여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거나 하는 그런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하고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려봤대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튼에는 활용도가 높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그 강의의 그 핵심 내용들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상위로 띄우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제일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 지식인과 그리고 카페 그 부분만 살린다 하더라도 매장을 운영하시는 가게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1인 기업들 뭐 돈을 갖다가 쓰지 않고 저는 그 광고와 홍보에 있어서 돈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광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내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노력조차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신지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가지고 전달해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에서 오프라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굉장히 쉽고 간편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말씀드려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 보통 매장들이 봤을 때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뭐 짜장면집을 하는 매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들 만드는 것은 종이전단은 다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전단을 한 박스씩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그게 뭐 요즘에 전단지를 갖다 누가 보냐라고 말씀하시긴 하죠. 맞습니다. 뭐 어플로 보통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배달을 시켜 먹는 집에 짜장면집이 배달을 갖다 시켜서 들어갈 때 내 전단지 같이 들어갔다고 보면요.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은 꼭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배달을 갖다 많이 시켜 먹지는 않는 편인데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은 배달만 시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달 어플을 통해 가지고 편리하고 하긴 하지만 배달 어플에서 요즘에 전부 다 그 탈퇴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어플하고는 달리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다면 어디든지 간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갖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번 박스씩 나눴을 경우 매출이 제일 빨리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옆에 사장님들하고 좀 공유를 하기 힘들어 하시거나 내가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중에 앞으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매장을 등록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키워드, 어떤 컨텐츠로 인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키워드 삽입에서부터 요령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초반에 지치지 않게 리뷰를 쌓으면서 효과적으로 노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로 될 수 있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그냥 등록한다고 해서 상호명 적고 전화번호 적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상위 노출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팅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모바일 홈페이지는 아까 그 사장님의 사례를 갖다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인지를 못해서 다른 업체들, 대행사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꼭 만들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상위에 조금 노출이라도 조금 더 시켜주려고 하는 네이버의 자기들만의 그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 모두를 통한 모바일 홈페이지는 꼭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도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지역명에 대한 부분,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역 맛집, 강남역 햄버거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역명을 갖다가 넣지 않는다, 그런 것이 좋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키워드를 갖다가 어떻게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 세팅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와 플레이스 광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플레이스 광고를 생긴 지가 조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셨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시대 자꾸 뭐 아구찜 얘기는 내가 이 동네에서 아구찜을 먹고 싶다라고 해서 아구찜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다른 부분들이 물론 그 스마트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갖다가 많이 하고 리뷰, 영순 리뷰, 방문자 리뷰를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광고를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광고 맨 위에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네이버의 광고니까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네이버 자체에서도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그 위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3만 원 이하만 세팅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팅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잘 하면 정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뭐 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약간의 비용을 들어서 내 매장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유료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제일 위에 보니까 클릭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세팅되어 있는 스마트 플레이스의 내용들이 굉장히 허접하고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고 하다 그러면 고객들은 이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매장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카페 그리고 지역 카페에 어떻게 접속을 그 제휴를 맺기 위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를 땡겨서 그
통해서 내 매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벤트 효과가 맘카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맘카페는 조금 불안하다, 좀 진상들이 많다, 뭐 이런 말씀들도 가끔 하시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협조적이고, 물론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벤트로 간다 그러면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뷰와 어떤 고객에 대한 후기를 갖다가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접촉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공유 안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지금 바탕을 보이는 거? 네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내용 보는 건 끝난 건가요? 화면 공유를 아까 페이지라서 그런데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까요?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바탕화면이 지금 잘못된. 네네네네.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그 강의 이번을 주제에 대한 강의 내용들은 여기 다 알려주실 건가요, 혹시? 네, 오늘 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강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페이지를 갖다가 지금 열어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열어드릴게요. 네. 지금 좀 전까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매장 등록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부분 보시면 보통 네이버 요즘에 그 사업자 등록증만 접수를 해도 네이버에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매장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그냥 내가 등록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매장 등록에 이미지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세팅을 해주셔야만 네이버 플레이스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상단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역 소상공인 광고하고 플레이스 광고고 같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그나마 내가 원하는 내 음식과 내 매장을 원하는 고객들한테 그 키워드로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플레이스 광고는 그냥 랜덤으로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뭐 뉴스 같은 거 검색을 하시거나 뭐 연예 뉴스, 뭐 블로그 섹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다 보면 밑에 조그맣게 나오는 광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내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작은 비용으로 각인 효과는 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지금 최근에 저와 함께한 그 매장들 그런 것들을 보면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당근 이것에 치중하고 있고, 나머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그 SNS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초보자 사장님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고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너무 요즘 비용적인 부분도 많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고객한테까지 내 광고가 나가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용을 썼으면 그만큼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노출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페이스북은 조금 나중에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당근 같은 경우는 지역 중고거래 앱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역 선택, 지역 나이,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했었던 그 타겟 광고 그거를 갖다가 당근에서 조금 변형해서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들 일부 유료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하루에 한 5,000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광고 효과를 가지고 광고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갖다 낼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것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앱에 등록을 하고 내비게이션 등록을 하고, 내비게이션 등록은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재밌는 거는 114로 전화해가지고 누가 문의를 하냐라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14로 전화해가지고 그 어디 뭐 중간에 뭐 근처에 뭐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까지 등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뭐 물론 PAT에 전화하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에 등록하는 내용들까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까 그 50대, 60대에서 다음이 이제 올라오는 것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구글에 올라가는 것들, 구글에서도 지금 그 스마트 플레이스와 같은 그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등록을 해 놓으셔야지만 스마트 플레이스하고는 별도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홍보 효과를 갖다 굉장히 크게 누리실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은 꼭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챗 GPT 관련돼서 이미지를 갖다가 AI로 만들어서 내 모델을 만든다거나 컨텐츠로 해서 글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등록을 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어렵게 배우거나 어렵게 활용하시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고요. 쉽게 생각을 하시고 쉽게 배우셔야, 정말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배우셔야 앞으로도 지속성이 가능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하나 추가로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을 하긴 하지만요.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는 것은 방법이 이렇습니다. 블로그 쓰는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나서도 계속 찝찝함이 남습니다. 왜 찝찝함이 남냐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강의 듣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해서 남는 게 전혀 없고 강의료만 날리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별도의 챌린지를 한 달 동안 지원해서 같이 이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후에 이강민 대표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의에 대한 부분,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대략의 개요를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금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 관련된 강의에 대한 부분만 사실은 그 외부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강의비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주일에 걸쳐서 조금 쪼개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30만 원은 저희가 뭐 지금 이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그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2주 동안 육보러 가는데 강의료를 30만 원이 아닌 10만 원만 받고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고요. 챌린지에 대한 부분은, 챌린지도 보통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갖다가 받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 한 달 동안이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챌린지를 저도 가격을 낮췄으니 인스타그램도 낮추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 챌린지에 한 달 동안 끌고 가는 이 비용도 1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총 20만 원인데요. 강의에 대한 부분과 챌린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두 개를 갖다가 같이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디실해서 18만 원에 준비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강민 대표님께서 조금 설명을 조금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치환 대표님이 지금 하신 거 5번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5번이요. 네. 제가 진짜 단톡방이 아니고 회의 채팅방에다가 제가 신청 폼하고 여기 안치환 대표님의 그 돈셀트 단톡방이 있습니다. 돈셀트 단톡방이 혹시 기본 있나요? 없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오늘 여기 대표님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은 또 좋은 팁 많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후기 써주신 분들은 지금 대표님 강의하신 강의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후기를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하고 아까 6번 있잖아요. 지금 5번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하고 네이버의 모든 것들을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2시간 진행을 하실 거고 6번 한번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네. 네, 다음 페이지 당근이랑 아까 내 플레이트랑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6번 다음 페이지. 네. 여기도 이제 저희가 6시간 했고 이제 4시간 총 4시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신청 폼을 보시면은 그 내용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신청 폼을 한번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제가 그 채팅창에다 드렸잖아요. 신청 폼을 작성해 주셔야지만 대표님들 특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챌린지나 필기를 지금 모집을 하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이제 폼을 꼭 작성을 하고 나가셔야지 제가 특전을 드리니까 특전에다가 그 내용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5번하고 6번은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그냥 10만 원 아니고 9만 9천 원에 해드릴 거고 9만 9천 원에 해드릴 거고 총 4시간에서 5시간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4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 1주, 2주 차 이걸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시면은 인터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인터 챌린지라고 그거는 30일 동안 저희가 챌린지 인스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같이 이제 인스타 인증하고 그 멤버들에서 다음 주에 이제 똑같은 시간에 그 인스타 피드를 올리면 저희가 그 관련된 해시태그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바로 클릭을 한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서로 이제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 피드 올렸을 때 처음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인스타가 좀 빨리 합병하는 거를 저희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인스타 등록해놓고 그냥 뭐 조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등록했을 때 한 번에 좀 성공하게끔 이렇게 완전 챌린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스타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주 한 1시간 정도는 저희가 한번 또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거고 등록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1주, 2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 인스타 챌린지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를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하시면은 18만 원 해드릴 거예요. 그 인스타 챌린지랑 인스타 챌린지 같이 하시면은 99,900원 10만 원 돈인데 그걸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질문해주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해주실 거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팅창에 있는 설문지는 작성해 주신 다음에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뭐 마이크 키고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마이크 키고 얘기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보시면 여기 질문이 몇 개 있거든요. 채팅창에 그냥 보시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대답을 하고 있으면 아마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질문이 없으시거나 뭐 이렇게 신청권 작성하신 분들은 나가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면 신청권만 꼭 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 유명차, 네, 고민 중이시고, 유사문서 관련돼서 질문 주셨는데요. 챗이나 챗GPT나 리트렉을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를 붙여놓아도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챗GPT에 관련된 거는 지금 그 한글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감독 결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회해가지고 돌려서 어떻게 뭐 한글로 바꿔서 영어로 갔다가 일본어로 갔다가 뭐 하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곤 하는데 챗GPT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리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리튼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유료로 출시를 했다가 무료로 바꾸면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갖다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드리는 블로그 문서들 중에 아까 말씀을 너무 잘 못 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라고 말씀드리면요.
시청사를 했을 때 배민의 리뷰가 하루에 한 개 내지 일주일에 한 개도 안 올라오는 매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텐츠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셔서 유사 이미지에도 걸리지 않고 유사 문서에도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활용을 했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튼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나온 내용을 가지고 키워드에 대한 조합을 가지고 조금만 수정하셔가지고 올리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그거 우리가 그 온라인 홍보 요거 6분하고 5분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일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는 뭘 배우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시청자, 지금 참여자 아직 70명 넘게 계신데, 신청하신 분이 지금 30명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이 특대를 못 받으니까는 꼭 이렇게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질문에 답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근 광고 효과가 어떤가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당근에 이런 광고가 되네라고 인지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점점 이제 그 없던 말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사실 지금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당근에 글을 갖다가 올릴 때 어떻게 올리고 이목을 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광고를 하느냐, 그 차이인 거지, 당근 광고 효과가 없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군데 매장은 당근으로만 해가지고 고객을 갖다가 다 모아서 불 화력이 3개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하루에 200만 원 정도 매출을 갖다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은 지금 아직까지는 필수 어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광고 대행하고 싶다는데요. 광고 대행이요? 당근 광고는 대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 당근 광고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인증되어 있는 핸드폰이 일단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우회해서 전국에서 광고를 갖다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당근에 뭐 전국적인 광고를 갖다 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당근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광고 대행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당근 회사에서 봤을 때요, 불법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의도 지역 내에서만요. 가능하시죠? 아이디 그 사장님들하고 접촉하셔가지고 당근 그 광고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컨텐츠를 갖다가 어떻게 잘 맛깔스럽게 세소식으로 띄워서 내 광고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 쪽지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쉽게 해서 약간 좀 가둬놓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 기법 네. 광고 기법 중에 제가 그나마 가장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지식인과 카페 이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당근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인스타그램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이영희 대표님께서 이끌어주실 챌린지긴 한데,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챌린지를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저 예전에 또 준비하신 거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사장님들 하시라고 사진 찍는 거 알려드리고 키워드 이렇게 잡는 거라고 알려드리고 해도 다들 대부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챌린지로 이끌어 갔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정말 인스타 내 개인 계정으로 해서 몇십 명 있었던 분이 몇만 명까지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 보고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스타그램 챌린지까지 같이 하셔서 인스타그램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연동해서 트래픽 방문자가 발생을 하면 네이버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맘카페 광고는 아까 엄마들 입김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맘카페의 광고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광고는 고정적으로 카테고리를 갖다가 하나 파서 목록을 하나 파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셔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이 고객들이 읽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시작과 어떤 조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홍보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이쪽 맘카페에 좀 하고 싶다. 그런데 나 이런 것을 제공해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노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줄 세우기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해서 뺑뺑이라고 하죠. 쭉 돌려서 몇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매장으로 보내게 되죠. 근데 그 매장으로 보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갖다가 충족해서 만족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진부터 해서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카페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카페 내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검색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그 이미지가 또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그분들이 특히 또 동영상을 갖다가 찍어서 올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섹션에 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각화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쉽게 말씀들을 드렸는지 질문들은 없으시네요.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보면 제가 사실 오프라인에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가끔씩 가다 이렇게 방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비용을 갖고 이렇게 가는 부분도 아닌데 가서 하나하나 다 제가 선택한 그 내용에 대해서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이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체 브랜드, 자체 블로그를 갖다 운영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블로그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나중에 글을 갖다가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분들도 블로그에 후기를 쓰고 싶어도 여기에 블로그 글에 어떤 하나조차도 글에 써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 가게를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어떤 약간 마중물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내가 만들어서 글을 갖다가 한두 개라도 홍보하는 글이라도 써놔야 그 다음부터 이제 블로그 유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블로그로 인해 가지고 또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매장을 갖다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지금 요즘에 보시면 영수증 리뷰와 방문자 리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블로그 리뷰 이런 것들이 합산돼 가지고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90, 130, 500 이렇게 막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 마케팅의 접근이 아니고 제가 그냥 장사를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블로그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진짜 5개와 50개와 500개와 그 차이를 봤을 때 그 숫자가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그 숫자가 커져 있는 매장을 클릭해서 방문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숫자를 높이기 위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블로그를 아예 만드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네이버 아이디를 갖다가 새로 하나 만드셔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달라고 해서 세팅해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나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데 또 하나 만들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는 그 한 사람의 인증할 수 있는 그 주민등록번호당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가 3개가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는 제가 아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꼭 한 3개 정도는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지금 5번하고 6번은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연필팁. 네네네. 지금 5번. 그 5번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5번 중에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관련된 내용, 매장 등록이 상당히 굉장히 내용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대체를 했다가 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예 저랑 그 수업을 하실 때 다른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면서라도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빠르세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광고라든지 이런 영역은 어렵지 않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의 내용을 갖다가 또 같이 그 원본을 같이 제공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라든지 지식인 이런 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고 어떤 것을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다른 것들을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하지 않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팁을 좀 드려서 그걸로 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갖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의에 첨부를 해서 말씀을 갖다가 더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저기 네. 당근마켓도 유료인가 지식인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것도 뭐 지금은 대답하기가 되신가요? 지금?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인 활용은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질문하면 누군가는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걸로 인해서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그 포인트로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질문을 남기면 누군가 답변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내가 답변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을 하면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에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약간의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근마켓도 유료가 대부분이라고. 네네. 당근마켓에 광고를 등록하는 것은 유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료 광고들을 보면 타켓을 지정해가지고 광고를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근마켓도 그렇게 타켓을 지정해서 어떤 쿠폰을 이용해서 내 고객들, 나의 가만 고객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모으고요. 그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소식을 알려서 그 효과를 갖다 누리고, 그분들이 또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 후기가 당근마켓을 자연스럽게 공짜로 어떤 그 중고 물품들과 섞여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갖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000원 이하로 투자해서 그 정도 효과를 갖다 볼 수 있는 최적의 광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좀 광고되어 있는 뭐 부분도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네이버 광고가 많이 있는데 네네네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뭐 카페 지식인 활용도 다 알려주시는 거고, 네. 당근마켓에 대한 부분도 다 알려주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이 부분이 대표님들 딴 데 이거 강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제일 정말 저렴하게 하시는 거라, 이 기회에 좀 참석하시면 매장이 있든 없든 이걸 배우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매장이 있고 내가 없어서도 있는 분에는 좀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거 대행사에서 해주는데 비용을 건당 못해도 웬만해서 몇십만 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번 기회에 좀 배워보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시간도 좀 걸리는 건데 최대한 분께서 이거를 쉽고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60분 남으셨는데 신청법을 아직도 안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와가신 분들인 거 보니까는 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법이라도 꼭 해주시고 나가주세요. 왜냐면 이게 쓰지도 않고 또 특전을 안 주네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지금 질문이 더 올라오긴 하고 있는데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오늘 만약에 지금 도철팁 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이거 마이크 키에 제가 해놨으니까 마이크 키고 얘기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면은 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고, 안찬 대표님도 최대한 많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인 거라서 많대요. 전국에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되게 놀랄 정도로 많이 찾아오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저희 매장에 전국에서 오신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라고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흡족하게 내용을 듣고 가실 때까지 매장 운영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매장 운영을 뒷짐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느라 바빴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전자책과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후기성 연락들을 갖다 좀 받았는데, 저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 증대에서 많이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셨는데, 사실 그렇게 후기를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연락을 주신 걸 보고 솔직히 굉장히 조금 놀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내가 오지랖이 참 이럴 때 잘 썩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갖다가 접하실 기회가 온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시게 되면 그래 뭐 잘 만났네, 좋은 사람 하나 만났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그리고 제가 순간순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다른 여타의 많은 사장님들에 대한 그 DB와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매장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솔직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매장을 갖다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별도로
연락처 지금 있으니까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동님은 저희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대표님. 네. 추가로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말씀해 주시면 안전대 부처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사방이 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부 다 알려주지도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다 비협조인 것 같고 자기만 잘 먹고 살자고 그렇게 덤비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깨치고 나니까 또 다 같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갖다가 제가 많은 분들하고 제의를 갖다 맺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만 편하게 가지신다면 일은 조금 더 쉬울 거다. 온라인 홍보도 홍보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상인들하고 협업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비용 안 들고 머리가 덜 아픈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조금 드리면서 다음에는 사례까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48명 경기 시켰는데 50명이 다 질문을 안 시켰네요. 일단 후기 쓰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후기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실시간 참여하신 분들 신청폰 볼판 작성하신 분들은 제가 내일 자료 해가지고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수고 좀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지하겠습니다. 왜 내가 켜지지?